오늘은 생명은 프랙탈 원리로 나타난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프랙탈 원리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랙탈이란 말은 누가 언제 처음 사용을 했냐면 그 폴란드 태생의 프랑스계 미국인 수학자 버누아 망델브로가 1975년 불어로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인 1982년에 출간한 자연의 프랙탈 기하학이라는 그 책에서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프랙탈 기하학에 대해 자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현상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이 프랙탈의 구조,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버누아 망델브로의 저서 자연의 프랙탈 기하학 서문을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개념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은 왜 아주 차갑거나 몸이 건조한 것으로 묘사될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기하학이 구름, 산, 해안, 나무 같은 것들을 묘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구름은 공 모양이 아니며 산은 꽃갈 모양이 아니고 해안선은 둥글지 않으며 나무 껍질은 매끈하지 않으며 번개는 직선으로 나가지 않는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연의 많은 패턴들은 매우 불규칙적이며 파편적이다. 또 유클리드 기하학의 용어와 비교할 때 자연은 단지 복잡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준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자연의 패턴에는 서로 다른 길의 척도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것들은 모두 무수한 실용적 목적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자연에 존재하는 패턴들은 유클리드가 무정형, 폼리스라고 옆으로 비껴두었던 비정형, 아모포스의 형태학을 연구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진다. 그런데 수학자들은 이런 도전을 무시했고 점점 더 자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론들을 만들어내느라 자연에서 벗어나는 일을 선택했다. 이런 도전에 응답하여 나는 새로운 자연의 기하학을 고찰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수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일을 해왔다. 나의 새로운 자연의 기하학은 우리 주변에 있는 불규칙적이고 파편적인 수많은 패턴들을 기술한다. 그리고 내가 프랙탈이라고 부르는 계열의 형상들을 식별해냄으로써 만개한 이론에 도달한다. 가장 쓸모있는 프랙탈들은 우연과 관련이 있으며 그런 프랙탈들의 규칙성과 불규칙성은 모두 다 통계적인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여기에 기술된 형상들은 척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형상들의 불규칙성과 파편성의 정도가 모든 척도에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랙탈 차원의 개념은 이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일부 프랙탈 집합들은 곡선이거나 면이다. 다른 프랙탈 집합들은 연결되지 않은 입자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너무도 이상한 형상을 지녀서 과학이나 예술 분야에서는 그것들을 부를 만한 좋은 말이 없다. 독자들은 이제 이 책의 사파들을 보며 이리저리 그것들을 견본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상이 그 자연의 프랙탈 기하학의 서문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프랙탈 구조란 무엇인가? 제가 이 이미지를 선인장을 하나의 예로서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전체의 일부인 작은 부분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특징을 자기 유사성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자기 유사성을 갖는 기하학적 구조를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라이프니츠는 그에 있어서 단자론에서 우주는 무수한 단자로 이루어져 있고 개개의 단자 속에 하나의 완전한 우주가 구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라이프니츠는 프랙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프랙탈 구조의 자기 유사성에 대해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의 잎과 꽃, 이것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서 프랙탈 구조로 나타납니다. 식물의 잎과 꽃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으며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다음 숫자는 앞의 두 숫자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유사성을 가진 프랙탈 구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리아스식 해안, 우리나라도 남해안이 리아스식 해안이죠. 이 리아스식 해안선도 프랙탈 구조로 나타납니다. 리아스식 해안은 하천의 침식을 받은 지역이 지각운동이나 해수면의 상승으로 침수되어 형성된 해안을 말합니다. 이 리아스식 해안선도 자기 유사성을 가진 프랙탈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 변동곡선 또는 로또 당첨번호, 이것도 저는 프랙탈 구조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변동 곡선도 하루 동안의 변화, 한 주 사이의 변화, 한 달 사이의 변화, 1년 사이의 변화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유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또의 당첨 숫자도 5주, 10주, 25주, 50주로 보면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좀 종합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프랙탈 구조는 소수 차원의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수는 뭐 이제 이 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눠지죠. 그 무리수 중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랙탈 구조는 정수 차원이 아닌 소수 차원의 유사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비정형의 복잡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수준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수 차원의 프랙탈 구조의 자기의 복제적인 특징들은 아주 간단한 법칙도 대먹임하면 복잡한 양상을 띌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프랙탈 우주론. 지금은 우리가 우주 빅뱅 이론이 그걸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서 발전되어 온 이 프랙탈 우주론은 우주를 본질적으로 하나의 입자라고 보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무수한 입자들 속에는 우주와 유사한 또 다른 작은 우주가 재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프랙탈 우주론과 우주 빅뱅 이론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프랙탈 우주론은 서양에서 발전되어 온 우주론이지만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동양 철학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존해온 우주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리고 프랙탈 우주론이라는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을 안 했을 뿐입니다. 물론 우주의 빅뱅 이론을 주장하는 기존 양자 물리학계에서는 프랙탈 우주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주 빅뱅 이론이나 프랙탈 우주는 둘 다 가설입니다. 제가 볼 때는. 프랙탈 우주론은 기존 과학으로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가설이고 우주 빅뱅 이론은 기존 과학으로 일관성 있게 검증되었다고 정설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프랙탈 원리는 우리 인체에도 적용이 됩니다. 인간도 우주의 한 구성원이므로 프랙탈 우주론은 인간을 대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17세기 네덜란드의 과학자 니콜라스 하르토스크가 사람의 정충 안에 작은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스케치해가지고 이 그림을 남겼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이 유기체 내부에도 우주와 유사한 소주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에도 인체가 재현되어 나타나고 복부에도 인체가 재현되어 나타나고 팔에도 다리에도 눈에도 발에도 손에도 인체가 재현되어 나타납니다. 인체 혈관도 프랙탈 구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이나 다리나 인체의 다른 부분에 나타난 이 프랙탈이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팔에 뇌, 목, 복부의 장기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 에너지 균형을 잡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 몸에 나타나는 고통과 질병도 이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면 그것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 균형점, 그 에너지 균형점 자리를 가볍게 손으로 타치만 해도 그 파동의 에너지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심장이다 그러면 여기 심장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 팔의 센터에 있는 요 심장 자리를 눌러도 심장에 계속 압박이고 통증이 있는 사람은 그 심장 자리가 풀립니다. 뇌에서 여기를 누르면 이쪽을 제2 통점 자리를 내가 인지를 해서 이쪽으로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의 혈관이 동맥, 정맥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 모세혈관이 70억 가닥이 있는데 이게 그냥 지멋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 이게 프랙탈 구조로서 펼쳐지고 있다. 이게 생명의 에너지 균형점을 잡는데 특히 우리 몸 인체 에너지 균형을 잡는데 이게 중요한 원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론이 서양의학에서는 내장체표 반사 이론으로 동양의학에서는 12경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발의 내장체표 반사 이론은 독일에서 가장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부에 있는 장기의 이상은 반드시 피부 어딘가의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부위의 이상이 발생하면 이 이상은 다른 인체 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서양의학의 내장체표 반사 이론입니다. 자, 동양의학의 12경락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생명의 에너지 흐름이 피부 표면으로 12경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프랙탈 구조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능한 한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외부의 외상에 의한 거나 교통사고나 총기나 화상이나 이런 거에 불가피하게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오장육부, 뇌를 포함해서 이것들이 어디에다 나타나 있다? 발바닥에도 나타나 있고 손바닥에도 나타나 있고 팔에도 다리에도 다 나타나 있다고. 그러면 그 반사점을 그 에너지 균형점을 그걸 타치해서 안에 내부에 있는 그런 우리가 장기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걸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인체라는 이 총에서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게 100조 개의 세포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게 세포 차원으로 내려가면 이 100조 개의 세포에도 인체가 재현되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체는 유기체의 차원에서부터 세포의 차원까지 유기체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가 부분대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 프랙탈 구조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강의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했느냐. 이 프랙탈의 자기 유사성을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 균형이 깨어져서 그것이 통증과 병으로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에너지 균형이 깨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한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